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뻣뻣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 혹은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함은 일상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정형외과 전문의로 관절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약 없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요법 5가지를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 오랜 임상 경험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현대의학 연구가 결합된 것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 통증을 줄이고 더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약 20분 동안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연골이 닳고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며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마찰이 생겨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납니다. 또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통증이 심해지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약이나 주사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부작용이 걱정되고 장기적으로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최소화하고 자연요법으로 통증을 관리하며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요법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요법은 쑥찜질입니다. 쑥은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약초로 사용되어 온 귀한 재료입니다. 쑥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풍부해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은 관절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해 통증을 완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쑥찜질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뒤로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쑥찜질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쑥이나 쑥가루를 깨끗한 면천에 싸서 묶어줍니다. 이 천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따뜻한 찜질팩을 만드세요. 너무 뜨겁지 않도록 살짝 식힌 뒤 무릎 위에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는 이 방법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로 무릎이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쑥찜질을 할 때는 피부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쑥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쑥가루나 찜질용 쑥팩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요법은 생강과 강황으로 만든 차입니다. 생강과 강황은 자연계의 소염제라고 불릴 만큼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무릎 주변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릎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이 차를 자주 추천하는데 한 어르신은 이 차를 마신 지 2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강황의 독특한 향 때문에 망설였지만 한 달 정도 마시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2조각을 얇게 썰고 강황 가루 한 작은술을 준비하세요. 물 300ml에 이 재료들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노란빛이 도는 향기로운 차가 완성됩니다. 끓인 뒤에는 체에 걸러서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식사 전이나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황의 향이 낯설 수 있지만 꾸준히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레시피는 제가 동료 의사인 박민재 선생님과 함께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강황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해보세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금씩 적응하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강황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발끝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근력이 붙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이 운동을 3개월 꾸준히 한 뒤로 무릎 통증 때문에 먹던 진통제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 환자는 처음에는 운동이 통증을 악화시킬까봐 걱정했지만 천천히 시작하면서 근력이 붙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이 운동은 이준호 선생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시는 동작인데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날에만 조금씩 해보세요. 만약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바로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볍게 무릎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찜질하면 근육이 풀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법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가는데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는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연골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도가니탕, 돼지 껍질, 닭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콜라겐 함량이 높아서 무릎의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도가니탕을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돼지 껍질 요리를 자주 먹은 뒤로 무릎이 덜 시리고 걷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런 음식이 관절에 도움이 될지 몰랐지만 꾸준히 먹어보니 무릎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최동민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인데 콜라겐 섭취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런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걱정되신다면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가니탕을 드실 때는 기름기를 걷어내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압으로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혈자리라는 특정 부위가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에 좋은 혈자리는 무릎 양쪽에 있는 독비혈과 무릎 뒤쪽의 위중혈입니다. 독비혈은 무릎뼈 바깥쪽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부위이고 위중혈은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에 5초 정도 누르고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지압을 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아플 정도로만 하세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이 지압을 꾸준히 한 뒤로 무릎이 덜 붓고 걷는 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는 혈자리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웠지만 몇 번 연습하니 쉽게 익숙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한민수 선생님이 어르신들에게 자주 알려주시는 요법인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지압을 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혈자리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으니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의 쑥찜질, 생강 강황차, 의자 스쿼트, 콜라겐 식품, 그리고 지압 애은 약 없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요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 달, 2달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를 산책하거나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몸의 균형과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붙고 염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실천한 뒤로 동네 경로당에서 춤을 추는 모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요법들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기억해 주세요. 먼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몸이 가벼운 날에는 조금 더 움직여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보세요. 또한 새로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강황차나 콜라겐 식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들로 효과를 보셨다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나누며 지킬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법들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과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